네, 중국의 신화통신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다음 주에 평양을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유엔 대변인은 방북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만약에 반 총장이 방북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이목이 평양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북아 평화협력원의 전현준 원장 나오셨고요. 또 국정원 실장을 지냈던 한중대 김정봉 석좌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우선 전 원장, 전 박사님, 일단 반기문 사무총장 평양을 뭐 간다 안 간다 여러 가지 정말 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중국 신화통신 이게 저 홈페이지에서 저도 보도 내용을 봤는데요. 다음 주 중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방북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유엔에서는 방북 계획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국정원에서는 이렇다 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마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국정원에서도 소위 이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라고 그러죠. 그런 걸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북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5월 달에도 개성공단을 방북하려다가 네, 맞습니다. 직전에 이제 무산된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든 어떤 회담을 하든 직전까지 불확실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6.15 정상회담 때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방문은 했습니다만은 네. 김정일 위원장이 당시에 평양 공항에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정도로 마지막까지 이 정상 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배경에는 역시 의제라든가 의전, 그다음에 국제정치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타결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또 우리 정부가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네, 반기문 사무총장의 평양행. 그러니까 물론 북핵 문제도 큰 이슈입니다. 국제사회에 아주 큰 화두가 되겠지만 뭐 다들 아시겠지만 파리에서 지난 14일에 아주 무차별적인 IS 테러가 자행됐거든요.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 파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 평양을 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설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현재 IS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오바마를 만나기로 했고 또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기로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돌아간 상태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현재 북한을 간다는 건 좀 생뚱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분명히 유엔 사무국에서 반기문 총장의 방북 문제가 처음에 나왔었고 또 이제 비록 유엔 대변인이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신화통신이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분명히 북한과고 반기문 사무총장하고 간의 방북 문제가 논의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마 반기문 사무총장이 북한을 현재 가고 싶지만은 현재 북한 측에서 김정은하고의 면담 문제에 대해서 확답을 안 해줬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의제 문제인데 분명히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가 북한의 핵 폐기 문제를 강하게 얘기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하나 문제는 4일간이나 간다는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4일간을 이렇게 길게 끈 것은 그 기간 중에 김정은이가 어디 딴 데 가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해주지 않으면 김정은 만날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4일 동안 붙잡아 두면서 북한이 원하는 그런 시설들 무슨 김일성, 김정일이 시체가 있는 금수산 기념궁전 이런 데다 가서 참배시키든가 아니면 북한의 우상화를 하는 그런 시설에다가 반기문 총장을 보냄으로써 북한 체제를 이렇게 선전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만들고 하니까 유엔 사무국 입장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을 그런 데 보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논쟁 과정에서 문제가 벌어지고 하니까 현재 유엔 대변인이 그런 게 분명히 얘기 안 간다는 소리 한 게 아닙니다. 다음 주에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 방문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럼 북한에서 그 열병식 지난 이제 10월 10일이죠. 당창건 70주년 열병식 전후로 해서 뭐 도발 시사는 분명히 북한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위협이 있었지만 어쨌든 도발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하나가 동해상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해상인데 여기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거든요. 뭐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별다른 어떤 징후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도발 징후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기문 총장이 평양을 간다. 이게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의 방북 문제가 좀 논의됐던 것은 역시 파리 테러 이전 상황에서 조금 그렇겠죠, 논의가 아무래도. 됐지 않았는가 싶고, 근데 이제 돌발 사태가 지금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역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유엔 사무처라든가 또 유엔 본인도 그렇고 반기문 총장도 그렇고 상당히 난감한 상태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한반도 정세는 그동안에 상당히 이제 일촉즉발이었다가 8월 25일 날 8.25 합의 이후에 상당히 이제 냉정을 되찾고 그렇죠. 관리되는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만약에 가신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남북 관계, 지금 남북 대화는 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국간 회담을 해야 되는 것인데 또 우리 정부가 세 차례나 대화 제의를 했지만 북한은 지금 묵묵부답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 간다고 한다면은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한반도 평화 안정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또 논의도 있지 않을까. 반기문 총장은 취임하자마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큰 좀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내비쳤거든요. 2006년에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의 그런 의지가 지금 상당히 반영돼서 방북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평양을 간다고 좀 가정을 하고 이 생각을 해보면은.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여러 이제 외빈들이 북한을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간다고 하면 이게 급으로 따지자면 가장 높은 셈인가요? 그렇죠. 뭐 유엔 사무총장은 아시다시피 이제 정상 대우를 받거든요. 어느 나라나 가든지 그렇죠. 정상 대우를 받기 때문에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최정상이 가는 것이고 아직 뭐 푸틴도 간 적이 없고 누구도 지금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제 몽골 대통령이 2013년 10월 달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는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엘백 도르지라고 하는 몽골 대통령이 김일성 종합대학 가서 연설을 하면서 상당히 그 김정은에게 싫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개혁개방 문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떻든 만약에 반기문 총장이 가게 되면은 최고 위급이 갑니다. 그 동안에 갔던 것은 중국의 유인산이라고 공산당 서열 5위가 간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가면은 이제 뭐 최정상 국빈 대접을 받긴 하겠네요. 일단 방북을 하게 되면 일단 가면은 최정상 대우를 해줘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김정은 교수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의제뿐만 아니라 의전 문제. 김정은이가 과연 평양 공항에 영접을 나갈 건지 아니면 외무상이 이수용이가 나갈 건지 아니면 김영남이가 나갈 건지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나 어떻든 가게 되면은 김정은이가 나가야 정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이도 이전에 정상회담을 할 때 공항에 나갔었고 심지어는 2009년에 원자바오 그때 당시 중국의 총리입니다. 총리급이 갔는데도 김정일이가 나가서 직접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무게가 있다. 자기들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은 최정상이 나갑니다. 근데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방북을 해서 자기들이 얻을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나가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갈 것이다. 이번에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 9월이거든요. 반기문 총장이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을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방북 의사를 좀 피력한 것 같다 이런 보도 내용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평양행이 성사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리수용 외무상의 역할이 조금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리수용 외무상은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 시절에 뒷바라지를 해준 그런 인연 때문에 김정은이가 최고 지도자가 된 다음에 외무상으로 발탁했습니다. 사실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리수용을 외무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상당히 좀 의외였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자기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발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수용 외무장도 작년도에 그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됐을 때 자기가 죽을까봐 숙청당할까봐 전전긍긍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
리수용이 그래도 김정은하고 상당한 뭐 긴밀 관계가 친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기문 사무총장의 그 방북을 주소를 하고 김정은한테 이렇게 반기문 사무총장을 북한에 초청을 해서 우리 북한 체제를 위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렇게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왜 지난 이제 박사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5월에 개성공단 방문하는 것을 번복했잖아요. 그것도 바로 직전에 이제 번복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외교적인 결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만약에 평양행을 수용한다면 북한으로서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유엔 총회에서 또다시 작년처럼 김정은이를 ICC 국제형사재판소에다 제소를 해야 된다고 결의를 할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유엔 안보리는 그것에 대해서 물론 결의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 형사재판소에 제소는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유엔 총회 결의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논의 이런 것들을 함에 따라서 김정은의 위상이 이제 추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했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라든가 또 유엔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또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유엔 사무총장이 만약 방문을 한다고 한다면은 김정은의 위상이 그 자체로 올라가는 거죠. 반열이 국제적인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사실 시진핑도 아직 지금 정상회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 총장이 거의 이제 정상회담급으로 회담을 하게 된다면은 김정은이 이미지가 평화적 이미지랄까 이런 것들이 제고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다. 북한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많죠. 이번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제 만약에 평양을 간다면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전용기가 없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전용기가 없으면은 어떻게 이제 평양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동을 하게 됩니까? 대개 유엔 사무총장이 어떤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은 그 방문국에서 뭐 전용기 특별기를 내 가지고 이렇게 영접하는 식으로 이제 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이 뉴욕까지 보낼 만한 비행기가 없어요.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비행기라는 것이 IL-60인데 이거는 국제 안전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나 EU 같은 국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투폴레프 204라고 해서 TU-204라고 해서 이게 러시아제인데 2010년도에 2대를 도입했어요. 근데 이게 항속 거리가 3,4천 킬로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타고는 뭐 북한이 평양에서 뭐 모스크바도 바로 못 갈 정도로 항속거리 짧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방북할 때는 아마도 이 민항기를 타고 모스크바나 아니면 이 북경 만약에 극동 지역이라면 블라디보스토크를 가서 거기서 이제 뭐 북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경유의 형태가 되겠네요. 경유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거물급 인사고 거의 최정상이 이제 방문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마중을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아까 판단을 해주셨잖아요. 이번에 만나게 되면 아까 정상회담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 만남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 의제들 어느 수준까지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역시 북한 핵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라든가 개혁 개방 문제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마냥 돌아오면은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반대죠. 유엔 총회에서 제발 좀 북한 인권 문제나 핵 문제를 가지고 압박을 하지 마라. 자기들도 정상적인 일테면 국가고 유엔 회원국인데 왜 자꾸만 그렇게 압박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평화협정 체결 문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문제 같은 것도 함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핵 개발하는 이유가 미국의 그런 압박 내지는 뭐 공격 가능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제 해결은 평화협정 체결이다. 그다음에 뭐 유엔사 해체 문제라든가 이런 상당히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조율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제를 놓고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북한 입장과 유엔 입장이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조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화 의제도 궁금하지만 사실 이제 나흘 동안 머물게 되면서 대화도 뭐 하루 이틀 정도 하겠지만 나머지 일정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좀 둘러보게 될 텐데요. 북한에서도 앞서서 이 반 총장의 방북을 수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는데 자칫 북한에서 이 체제 선전하는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좀 이용되는 소지가 없을까? 그 부분은 우려스럽습니다. 예.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바로 북한이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을 4일이나 북한에 붙잡아 둘라는 저희 자체가 바로 체제 선전에 이용하고 하려는 게 이제 바로 저희라고 보이는데 아마도 제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4일 동안 붙잡아 놓는 그 근거로 삼은 것이 아마도 그 기간 중에 김정은이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을 확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게 김정은을 만나려면 4일은 와야 된다. 그지만 우리가 날짜를 가르칠 수는 없다라고 해서 4일을 붙잡아 놓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4일 붙잡아 놓으면 어디 가느냐 하면은 평양시내 그 미래 과학자거리라고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걸 갖다가 아마 반기문 총장한테 보여주면서 그걸 전 세계 그 매스컴에다가 예. 이렇게 보도해서 북한 체제의 그 우월성을 이렇게 과시하려고 그런 그런 측면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상화 시설들을 이제 방문하려고 그러겠죠. 모란봉에 있는 김일성 생가라든가, 그다음에 김일성 김정일 미라를 보여주든가, 아니면 만스테 의상당 앞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그 동상을 참배시킨다든가, 그렇게 하든가. 아마 최악의 경우는 판문점을 북쪽에 보게 함으로써 네. 현재 유엔군이 현재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서 남북한이 통일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유엔사 해체된다는 식으로 네. 논리를 전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후 이제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좀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전 박사님께. 평양 방문이 이루어지게 되면 글쎄 우리로서는 성과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좀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평양 방문을 해서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많은 성과를 얻어와야 성과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핵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마련한다든가, 최소한 육자회담 재개의 틀을 마련한다든가, 개혁 개방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답변을 얻어온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것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이제 김정용 교수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한 입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예. 유엔 사무총장 앞에서 이제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다녀온다 손치더라도 그거에 대한 논란, 그 성과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접근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평양 방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현준 박사 그리고 김정봉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